자,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게 미래에셋생명입니다. 일단 미래에셋생명. 자, 미래에셋생명이 11,000원까지 찍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2015년이네요. 2015년. 자,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식을 보기에 된다 그런다면 주식은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횡보기가 있고 다시 회복기가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하락기를 그동안 충분히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기에 들어가는 차트의 모습이다. 근데 만약에 미래에셋생명이 실적 발표가 호전이 되고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하나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제 주가가 조금씩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의 거래량 보세요. 없죠.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움직이고 시작했을 때 회복기에 들어가고 종목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거래량들이 어떻게 되게 돼요?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 했을 때 주가의 회복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차트 공부한다고 보세요. 자, 일단은 다우 산업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렇고 어제 하락이 나왔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느냐, 미국 연방준비제 제롬 파월 의장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백신이 보급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루 지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계속 돌파한 지가 지금 8일 정도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당장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이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의견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다우 지수도 하락이 나오고 나스닥이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그냥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뚫어내고 고점에서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당분간은 코스피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체가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외인 매수세가 계속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 되는 코스피는 시장 자체가 떨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코스피 쪽은 우리가 좀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코스닥은 지금 오늘 또 마이너스 1%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왜 중요한 자리였느냐, 1, 2, 3, 4, 5, 6 거의 한 6일 정도 고점에서 버텨주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오늘은 이 구간에서 위로 형성되는 모습이 한번 나왔어야 됐어요. 빨간불이. 그렇게 된다 그랬다면 지수가 향후 코스닥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었고 저 또한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이제부터는 조금씩 베팅할 구간 늘려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지수가 1% 빠지면서 이 고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의 심리 상태 자체가 매수가 가담하기보다는 관망이나 매도 의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 이쪽 구간, 이쪽 구간 다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딱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기를 뚫어내줘야 되는데 지금 뚫어내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지지선에 막혀, 저항선에 막혀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한 번씩 이런 식의 그림이 빠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여기서 확 밀어버릴 거냐 라는 의견에는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올라올 만큼 뭐 시장 자체가 올라오긴 했었지만 이 구간에서 한 번과 두 번의 큰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이 구간 저점 구간보다 높은 형성까지 지지선을 형성시켜주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다음의 저점, 즉 여기에서 저점을 지켜주는 구간은 이 구간보다, 이 전저점 구간보다 높은 구간, 이 안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왜 지금 갑자기 아침에 붕 떴냐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닌데 대한항공 측에서 그냥 한번 사봐? 라는 어느 정도 인수 의견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붕 뜬 거예요. 자, 덕분에 아시아나항공이 붕 뜨면서 같은 항공업계 관련되어 있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IDT 붕 다 떠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대한항공은 안 가냐? 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달린 거예요. 물음표가.
왜 굳이 아시아나를 갖고 오려고 해?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아시아나를 갖고 와서 뭐 장장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작살나서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 이미 그 뭐 아시아나는 빚더미에 지금 앉아있는 기업인데 저거를 굳이 왜 우리가 떠갖고 와야 돼?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의문점이.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항공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오늘의 주식 이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죠. 미국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을 크게 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 겨울을 앞두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 바이러스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겨울을 맞이해서 아주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